DIY 방식. 나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인덱스 펀드 투자를 권한다. 특히 은퇴 자금처럼 중요한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럼에도 나는 많은 이들이 전체 포트폴리오를 인덱스 펀드로 구성하는 방법을 지루한 전략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잘 안다. 여유 자금이 있어 어느 정도 위험을 무릅쓸 여력이 있다면 많은 투자자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종목을 골라보려고 한다. 이처럼 직접 게임에 뛰어들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지금부터 소개할 DIY 방식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왜 그토록 많은 투자자가 스스로 종목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시장 평균을 보장하는 투자 전략에 별 감흥을 얻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직접 투자하는 방식의 문제는 일단 수고가 많이 들고 꾸준히 이기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에 있다. 그래도 투자를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여기서는 적어도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합리적 투자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전략을 실행하기에 앞서 투자 정보의 원천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는 투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공공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일간지 금융란을 열심히 탐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물론이고 배런즈와 같은 주간지도 필독 목록에 넣어둬야 한다. 또한 블룸버그 비즈니스, 포천, 포브스 또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에 좋은 비즈니스 잡지다. 주요 투자 서비스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예를 들어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아웃룩, 밸류라인의 인베스트먼트 서베이, 모닝스타의 서비스는 충분히 신청해 볼 만하다. 나는 50년 전에 나온 이 책의 초판에서 성공적인 종목 선택을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나는 이 원칙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원칙 1. 적어도 향후 5년간 평균 이상의 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것. 물론 대단히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이 이익이 성장하는 주식을 골라내는 것이야말로 이 게임의 관건이다. 꾸준한 성장은 기업의 이익과 배당은 물론이고 시장이 그 이익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인 주가 수익 배수까지 높인다. 그러므로 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한 종목을 선택한다면 잠재적으로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익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주가 수익 배수도 높아진다. 원칙 2. 견고한 토대 가치보다 비싼 종목을 고르지 말 것. 주식의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적정선에서 형성되어 있는지 계략적으로 가늠해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좋은 출발점은 시장의 주가 수익 배수다. 주가 수익 배수가 적절하거나 그리 높이 않은 종목을 선택하자. 즉 시장이 아직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높은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종목을 갖자. 그러면 성장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투자자는 이중 보너스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해 이익과 주가수익 배수가 동시에 상승한다. 반대로 주가수익 배수가 대단히 높고 수년간의 성장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주식은 경계하자. 이런 주식을 매수했다가는 성장이 예상보다 더딜 때 투자자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즉, 주가수익 배수가 이익과 함께 추락한다. 원칙 2를 따랐더라면 2000년 초 첨단 기술주가 천문학적인 주가수익 배수로 거래되었을 무렵에 투자자는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칙 2는 그저 주가수익이 낮은 종목만을 매수하는 전략과는 다르다. 내가 제시하는 원칙 2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평균보다 꽤 높다면 시장 평균보다 주가수익 배수가 약간 높아도 매력적인 주식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원칙을 수정된 낮은 주가수익 전략이라 부를 수도 있겠다. 또는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 전략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피터 린치는 바로 이 기술을 활용하여 성장률 대비 주가수익이 낮은 종목만 매수했다. 예를 들어 성장률이 50%이고 주가수익 배수가 25인 주식은 성장률이 20%이고 주가수익 배수가 20인 주식보다 훨씬 더 좋다. 중요한 것은 주가수익이 성장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평균 이상의 성장을 실현할 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면 투자자는 실제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게 될 것이다. 원칙 3. 공중 누각을 지을 만한 매력적인 이야기를 지닌 종목을 선택할 것. 이 장에서는 주식의 가격 결정에서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투자자는 주가 수익 배수를 엄격하게 계산해서 매수와 매도 결정을 내리는 컴퓨터가 아니다. 그들은 탐욕과 도박 본능, 희망, 두려움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감정적인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합리적이면서도 심리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정 주식에 관한 이야기가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 이야기는 전파력이 강한가? 투자자들은 정말로 그 이야기를 공중 누각을 지을까? 그리고 동시에 견고한 토대가 그 누각을 지탱해 줄 것인가? 원칙 4. 거래 횟수를 최대한 줄일 것. 월가에는 승자에 편승하고 패자는 버려라라는 말이 있다. 나도 이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건 기술적 분석을 신뢰해서가 아니다. 잦은 매매로 이익이 실현된 경우 세금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옳은 주식은 절대 팔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다. 1999년부터 2000년 인터넷 거품 시절처럼 시장에서 튤립 축제가 시작되면 모든 주식은 포트폴리오에서 과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이때는 매도하는 게 낫다. 물론 적절한 매도 시점을 결정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또한 이익이 실현된다면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여기서 나의 원칙은 거래 횟수를 최대한 줄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패자에게는 가치 없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손실이 발생한 주식은 해를 넘기지 않고 처분한다.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은 손실이 특정 한도 내에서 세금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손실은 이미 발생한 자본이득을 상쇄시켜 준다. 그러므로 손실을 실현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물론 기대했던 성장이 시작될 조짐을 보인다거나
그 주식이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팔지 않는다. 그렇지만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인내심을 발휘하지는 말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매도를 통해 세금 혜택을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면 말이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합리적 원칙을 따른다고 해도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없다. 특히 개인 투자자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일단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가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그 정보를 가격에 반영한다. 기업의 이익 보고서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므로 개별 주식을 고르는 일은 순종, 고슴도치를 기르는 일처럼 까다롭다.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게 결정을 내려서 신중하게 행동에 착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많은 투자자들이 내 원칙에 따라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종목 선택이라는 게임의 승자는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가장 많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스스로 고르고 싶다면 나는 혼합 전략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인덱스 펀드로 구성하고 다음으로 큰 위험을 감수할 여력이 되는 자금을 가지고 종목 선택 게임에 뛰어들라는 말이다. 노후 자금의 상당한 비중을 인덱스 펀드를 통해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잘 분배해 놓았다면 보다 과감하게 종목 선택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